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입이 떡 벌어지는 명품 가방들의 가격, 원가는 얼마일까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명품을 둘러싼 원가 논란이 뜨겁습니다. 5천만원이 넘는 에르메스 버킨백의 제조 원가가 사실은 200만원이라는 폭로가 나온 건데요. 중국 한 공장 관계자가 SNS에 올린 이 영상은 현재 800만 건이 넘는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 중입니다. 지난해에도 약 400만원인 디올 레이디백의 원가가 고작 8만원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공개된 적이 있었죠. 최근 또다시 터져나온 명품 원가 논란, 디올백과 에르메스뿐 아니라 샤넬, 룰루레몬, 나이키 운동화 등 수많은 고가 브랜드의 이른바 원가 폭로 영상이 줄줄이 터지며 SNS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정말 사실일까요? 이런 폭로 영상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사람들은 이제 명품 자체에 대한 신뢰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명품 산업의 붕괴 신호가 아니냐는 극단적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최근 터져나온 명품 원가 논란이 사실은 미중 관세 전쟁 속 중국의 여론전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복합적인 정치, 경제 이슈가 얽혀있는 명품 가격 논란,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6월 충격적인 내용의 헤드라인이 전세계 주요 언론사 메인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400만원에 달하는 디올 가방의 원가가 고작 8만원에 불과하다는 뉴스였는데요. 이 디올백 원가 논란은 단순 루머가 아니라 실제 법정 수사 과정에 드러난 팩트 기반 이슈였기 때문에 더 충격이 컸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검찰은 지난 10년간 노동 착취로 제조 원가를 낮추는 명품 기업의 실태를 꾸준히 추적해왔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디올백이 알고 보니 하청업체 불법 이민자들 손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죠. 게다가 심각한 노동 착취 실태도 드러났습니다. 외신이 입수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디올백을 제작, 납품하는 하청업체 4곳은 대부분 중국인이 운영하는 공장으로 근로자들은 중국, 필리핀 출신 불법 이민자들이었습니다. 이들 대다수는 정식 고용계약을 하지 않은 채 일을 했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15시간 교대 근무를 하며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했고 24시간 가동되는 공장에서 쪽잠을 자며 밤샘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안전장치가 제거된 기계를 사용하는 일도 많았다고 해요. 이게 명품을 만드는 회사가 맞나 싶은데요. 더 놀라운 건 제조 원가입니다. 하청업체는 이렇게 만든 가방을 한 개당 약 78,500원에 디올에 넘겼는데 디올은 이 가방을 매장이나 백화점에서 약 380만원에 판매했죠. 무려 50배나 가격을 뻥튀기 한 겁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나요? 이렇게 몰랐던 디올백의 원가 정보가 공개되고 심지어 심각한 노동 착취의 산물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많은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실 명품은 단순히 물건이 아닌 가치를 판매하는 산업이죠. 장인이 한 땀 한 땀 수작업했다는 희소성과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가 더해져 그토록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왔는데요. 알고 보니 하청 위탁 생산에 불법 이민자를 동원한 노동 착취로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면 도대체 명품 브랜드가 내건 그 가치는 뭐였던 걸까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디올백 스캔들의 충격이 사그라들기도 전 최근 또다시 명품 원가 논란에 불이 붙었는데요. 하나에 5천만원이 넘는 에르메스 버킨백 가격이 사실은 200만원이라는 폭로 영상이 SNS를 휩쓸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가방 제조업체 직원이라는 이 남자는 버킨백 제작에 필요한 가죽과 부자재 원가를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하며 가방 원가가 200만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공장은 에르메스, 샤넬 등 명품 제품의 OEM을 맡아온 곳으로 현재는 계약이 끝나 로고 없는 제품을 생산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영상뿐 아니라 최근 중국발 이른바 원가 폭로 영상들이 SNS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나이키 운동화, 룰루레몬 운동복 등 유명 고가 제품들의 제조 원가를 공개하며 동일 생산 라인에서 제작되는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라는 영상들. 아직 이 영상들의 진위 여부는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같이 영상들이 올라오며 논란이 되자 에르메스 측은 버킨백은 전량 프랑스에서 장인들이 수작업으로 만든다며 영상 속 주장을 일축했고 룰루레몬도 중국 제작 완제품은 3%도 채 되지 않는다며 매장과 웹사이트 외 판매처는 모두 정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물론 이 영상들은 중국 OEM 업체들이 SNS를 통해 자신들의 판로를 개척하려는 영상일 수도 있고 짝퉁 업자들의 홍보 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중국에서 미국이 촉발한 관세 전쟁에 맞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하죠. 왜냐하면 이 같은 원가 폭로 영상들이 거의 순식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왔고 그 타이밍이 절묘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저가 제조 경쟁력을 무력화하겠다는 목표로 중국 제품에 초고율 관세를 부과해 왔는데요. 이에 맞서 중국이 명품, 알고 보면 우리 중국의 값싼 노동력으로 만든 거다 라는 내용을 알리며 서구 자본의 위선을 꼬집는 방식으로 역공을 시작했다고 보는 시각들도 있죠. 영상들의 진위와 중국의 여론전이냐 아니냐를 떠나 분명한 건 최근 들어 명품의 가치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명품은 말 그대로 명품, 비싼 만큼 좋은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또한 브랜드 자체의 역사와 철학을 내세우며 고가를 주고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홍보했죠.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없다는 희소성도 명품의 가치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희소성 마케팅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브랜드가 바로 에르메스인데요. 에르메스의 대표 제품인 버킨백과 캘리백은 사고 싶다고 해서 매장에서 그냥 살 수가 없어요. 고객은 먼저 다른 여러 제품을 사며 1억 원에 달하는 구매 이력을 쌓아야 하고 이 같은 충성 고객만이 직원으로부터 버킨 구매 제안을 받아 살 수 있죠. 가방 하나가 웬만한 차 한 대 값인데 소비자가 브랜드 제품을 선택해 구매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가 소비자를 선택하는 아주 이상한 구조입니다. 이 같은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에르메스는 매년 생산 수량을 철저히 통제해 제품이 늘 부족한 상태를 유지하는데요. 그래서 가방 하나를 수천만 원, 많게는 1억까지 주고 사는데도 몇 달을 기다려야 하고 언제 살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냥 안 사고 말지 라고 할 법도 한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불편함은 오히려 소비 욕구를 더 자극하며 에르메스는 경제 불황에도 시시각각 바뀌는 유행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브랜드로 살아남아 왔습니다. 다른 명품 브랜드들 역시 이런 희소 전략을 내세우고 있고 고객들은 명품을 사기 위해 오픈런을 하고 번호표를 뽑고 줄을 길게 서야 하죠. 이렇듯 명품은 사기 어려울수록 비쌀수록 더 잘 팔린다는 공식 아래 경제 불황에도 명품 기업들은 가격을 올리며 배짱 장사를 해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소비자들이 바라보는 명품 브랜드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전략에 점점 피로감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소비자들 사이에서 과도한 마케팅일 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진정 이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 본질적인 의구심을 품으며 점차 다른 가치를 기준으로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늘기 시작했죠.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떠오른 핫한 소비 트렌드가 바로 듀프인데요. 듀프는 듀플리케이트의 줄임말입니다. 명품 브랜드와 디자인은 비슷하지만 가격은 훨씬 저렴한 가성비 제품을 뜻하는데요. 가품처럼 브랜드 로고를 도용한 위조품은 아니고 디자인을 참고해 합법적인 수준에서 만든 유사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월마트가 우리 돈 11만 원에 내놓은 유사 버킨백, 즉 워킨백은 SNS에서 화제가 되며 품절 대란을 일으켰죠. 듀프는 브랜드 로고만 없을 뿐 디자인, 재질까지 흡사하다 보니 굳이 그 돈 주고 명품 살 이유가 있냐며 그 대안으로 듀프를 선택하는 합리적인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듀프 제품 붐이 불고 있죠. SNS에서 땡땡 저렴이 버전, 땡땡 제품 대체템 같은 후기 영상들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저렴이 샤넬밤으로 불리는 제품입니다.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국내 중소 브랜드 립밤이 샤넬 립밤과 컬러감과 제품력이 흡사하다며 SNS에서 가성비 듀프템으로 입소문을 탔죠. 듀프는 단순히 짝퉁 소비와는 그 성격이 좀 다릅니다. 짝퉁 소비는 명품 자체에 대한 동경이 기반이라면 듀프는 명품 로고가 주는 상징성보다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스러운데? 라는 소비 심리가 바탕입니다. 즉 로고 대신 합리성이 중요한 소비인데요. 특히 Z세대를 중심으로 이 같은 듀프 소비가 커지고 있습니다. 듀프 소비자들은 오히려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서 똑똑한 소비를 했다는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죠. 브랜드가 나를 대변하는 시대가 아닌 내 취향과 스타일에 맞는 걸 내가 고르는 가치 소비 시대. 듀프는 이런 소비 성향에 딱 맞는 제품인 셈인데요. 물론 듀프를 둘러싼 논란도 있습니다. 말만 그렇듯 할 뿐 듀프도 결국은 짝퉁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요.
물론 기존 브랜드의 로고나 상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브랜드가 수십 년간 쌓아온 디자인이나 상징성을 가져다 쓰기 때문에 사실 불법과 합법 사이에 회색지대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명품 브랜드 입장에서는 불법이 아니라서 대응하기는 어렵고 소비자들은 오히려 정당한 대한 소비로 여기며 만족하고 있으니 사실상 듀프가 짝퉁보다 더 위협적인 존재죠. 그렇다면 정말 이대로 명품 브랜드의 시대는 흔들리고 몰락하게 되는 걸까요? 그러나 최근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명품 기업들은 더욱 흔들리지 않고 배짱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통상 1년에 한 번 가격을 인상하던 에르메스는 관세가 높아짐에 따라 또다시 가격을 10% 인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루이비통도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 가격 인상을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도 확실한 건 여러 논란과 계속되는 가격 인상에도 여전히 살 사람은 산다는 겁니다. 하지만 명품을 여전히 사는 사람들과는 별개로 이들의 더 큰 문제는 명품에 등을 돌리는 사람들 또한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이죠. 명품이라고 무조건 믿어주는 시대는 이제 점점 끝나가고 있습니다. 과거 명품 브랜드들은 그 브랜드가 곧 가치였고 높은 가격이 그 가치를 더욱 높여줬지만 지금은 왜 이런 가격인가? 이만한 가격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원가 폭로가 나오고 하청업체에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오던 관행이 밝혀지고 이렇게 명품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지금, 앞으로 명품 브랜드가 그 가치를 유지하려면 단순히 이름값이 아니라 왜 여전히 명품인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최근 SNS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명품 원가 폭로 영상과 소비 패턴의 변화, 명품 브랜드의 위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브랜드가 쌓아온 신뢰와 가치를 회복하고 다음 시대에도 명품으로 남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